대체불가 조항영문법 오늘 33강입니다. 유닛 33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주의해야 할 수동태 4가지 포인트를 정리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 끝나기 전에 사실 오늘 내용이 별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이나 두려움을 살짝 줄여주기 위함이었는데 사실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그 어려운 포인트는 중학과정에서 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봤더니요.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두 번째,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 일단 우리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용어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도록 하죠.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말하고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동태라는 것은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태가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에는 appear, arrive, happen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가 수동태와 관련이 되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면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 arrive, 도착하다, happen, 발생하다 이러한 동사들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동사들부터 암기해 주시기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가 시험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는 학교라면 이 포인트가 시험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게다가 학교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수업 중에 언급하신다? 그럼 출제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될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The train always arrives on time. 기차는 항상 도착합니다. 정시에. 동사의 모양을 봤더니 BPP가 아니니까 능동태가 되겠죠. 그리고요. arrive라는 동사는 도착하다라는 의미로 을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문장 내에서 봤을 때도 목적어가 없어요. 얘는 자동사. 그래서 수동태로 쓰지 않고 능동태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 의미를 볼게요. 능동태니까 주어를 기준으로 주어가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기차가 항상 도착한다 정시에. 어법상으로 아주 훌륭하고요. 의미적으로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밑으로 가죠. The train is always arrived on time. The train이 주어고요. 동사를 봤더니 비동사입니다. 그런데 뒤를 봤더니 arrived. 그럼 얘가 이렇게 묶여서 수동태로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수동태라는 것은 주어를 기준으로 주어가 되거나 받거나 당하거나이니까 기차는 항상 도착됩니다. 정시에.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rive는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문장은 어법상으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포인트입니다. 시간과 경험이 쌓여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도 수동태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키는 수동태가 가능할 것 같은데 타동사 중에서도 특별히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도 수동태로 만들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유나 상태로 구분을 해놓긴 했는데 큰 틀에서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는 수동태로 만들어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가 대표적으로 상태동사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자꾸 상태동사라고 하는데 상태동사가 뭔가요?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어떤 동사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면 동작동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동사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지 않으면 상태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동사라고 했다가 타동사라고 했다가 동작동사라고 했다가 진짜 상태동사라고 했다가 짜증이 동사를요.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동사, 타동사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떤 동사를 동작이나 행위가 있냐 없냐를 포인트로 바라보게 되면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의 동작동사,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의 상태동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자, 타동사라고 하더라도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있어도 수동태로 만들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have와 resemble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have는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have의 가장 기본 의미는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를 나타내죠. 자, 그러면 가지고 있다 무엇을 목적어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얘가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수동태로 만들어 쓰지 않는다. 괜찮을까요? 옆에요. resemble은 닮다, 누구누구를, 누구누구와 누구누구랑 목적어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타동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닮다라는 것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동작동사가 아니라 대표적인 상태동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목적어가 있어도 수동태로 만들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죠. He resembles his father. 그는 닮아 있습니다. 그의 아빠를. 자, 동사의 모양을 보면 BPP 형태 아닌 능동태고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 문장은 자연스럽게 수동태로 만들어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키고요. 동사를 BPP로 만든 건데 시제를 봤더니 3인칭 단수 현재형이죠. 그러면 비동사는 MR, is 셋 중에 하나. His father가 3인칭 단수니까 is 쓰고 PP 형태인 resembled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주어 자리에 있던 he는 by와 함께 목적격으로 이렇게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수동태를 잘 만들어놨어요. 의미 파악했더니 그의 아버지는 닮아져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매우 어색한 문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어 놓으면 의미적으로 매우 어색한 어법상으로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는 수동태로 만들어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정리하게 되면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하고요.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라 하더라도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의 경우에는 수동태로 만들어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갈게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자동사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도 제목이 알쏭달쏭합니다.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만들어 쓰지 않는데 얘가 또 수동의 의미를 나타낸다고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가 되겠죠. 미리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이 2번 포인트는요. 정말로 중학과정에서는 시험과 연결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독해 과정 속에서는요.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아이입니다. 따라서 잘 정리해 놓으신다면 여러분의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다음에 자동사는 능동 형태이지만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특정 행위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주어 자체가 그러한 특성이나 성질로 인해 발생되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 이거 우리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화면에서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open, sell, cut, read, peel, wash 등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아이들은요. well, easily 등과 같은 부사와 함께 쓰이는 경향이 있대요. 이러한 동사가 이러한 부사들과 함께 쓰이는 상황에서 능동 형태지만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동사들이 암기가 되고 독해 과정 속에서 자주 만나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지금 보시는 예문들은요. 일단 어법상으로 올바른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거를 기본에 깔고 나서 우리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This book sells well. This book이 주어고요. sells가 동사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죠. 이 문장에서 sells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하나의 동사는요.
자동사로도 타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은요. 올바른 문장 내에서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 문장은 올바른 정상적인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목적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sells는 자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sell이라는 동사는 자동사로도 쓰이고요. 타동사로도 쓰여요. 일반적인 의미가 뭐죠? 판다, 팔다예요. 그러면 판다, 팔다, 무엇을? 목적어가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이 sell은 일반적으로 타동사로 쓰이는데 정상적인 문장 내에서 목적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동사로 쓰였고요. 능동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well과 함께 쓰여서 이 책은 잘 팔린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이 책이 워낙 좋은 책이라서 잘 팔리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밑에 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This book is sold ou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 sold out 하면 매진, 다 팔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데 This book이 주어고요. 동사를 봤더니 비동사 플러스 pp가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sell이라는 동사가 타동사로 쓰여서 이렇게 수동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수동태 뒤에 by 플러스 행위자가 없는 걸로 보아 이거는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이 다 팔린 혹은 매진된 상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요, 이 책이 뭐 잘 팔리는 성질,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떠나서 이 책이 현재 매진되어 있는 상태, 사실, 결과 요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이 책은 이 책 자체가 잘 팔리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 책은 현재 매진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이 비교해서 보시면 아주 좋겠네요. 자, 밑으로 가죠. This apple peels easily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This apple이 주어고요. 자, peel이라는 동사는 껍질을 벗기다, 껍질을 까다라는 의미로 얘는 일반적으로 타동사로 쓰이는데 보니까 정상적인 문장 내에서 목적어가 없어요. 게다가 easily라는 부사와 함께 쓰여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의미는 이 사과는 잘 껍질이 까진다. 이 사과는 껍질이 잘 까진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능동 형태이지만 easily라는 부사와 함께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이 사과는 껍질이 잘 까지는 특성이 있는 사과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 되겠습니다. 밑에 볼게요. This novel reads well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This novel, 이 소설은 주어고요. 동사를 보니까 reads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보통 read는 읽다라는 의미로 무엇을 읽다라는 목적어와 함께 쓰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여요. 근데 정상적인 문장 내에서 read 다음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자동사로 쓰였구나. well이라는 부사와 함께 이 소설은 잘 읽힌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보셔야겠네요. 그러면 이 소설 자체가 술술 읽히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The sign reads smile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 sign 표지판이 주어고요. 이번에도 reads가 쓰였는데 그 뒤에 smile이라는 목적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해석해 보세요. 그 표지판은 웃음이라는 이 단어를 읽는다. 이거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되겠죠. 자, 보세요. read라는 동사 앞에 이렇게 표지판, 무슨 라벨 같은 것이 있고요. 얘가 지금 자동사로 쓰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뭐라고 쓰여 있다 이렇게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그 표지판에는 웃으세요라고 쓰여져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런 정도는요 중학교 과정의 교과서의 지문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시험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어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도록 하죠.
3번 갈게요. 이거는 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내용은요. 중학교 2학년 후반이나 3학년 과정쯤에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급 수준이라면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볍게 한번 모시고 다음 진도 쭉쭉 나가는 겁니다. 자, 대절이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 수동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대절이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이러한 구조를 갖춥니다. 주어, 동사가 있고요. 그 뒤에 대절이 이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상황인데요. 이거 나중에 접속사 that 할 때 보실 겁니다. 이렇게 대절이 동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상황이라면 이 아이는 뭐뭐 하는 것을 또는 뭐뭐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때 동사 자리에는 say, think, believe 등이 쓰이는데요. 실제로 문장을 보시면 또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 포인트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수동태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 이 대절 전체가 목적어로 쓰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수동태라는 것은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대절을 통째로 주어 자리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수동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사를 BPP로 바꿔야 되잖아요. 잘 보세요. 대절이라고 했습니다. 구나 절과 같은 아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동사는 단수로 받아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이 동사를 BPP로 바꿀 때 비동사는 is나 were 둘 중에 하나고요. 그 뒤에 과거 분사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는 by 플러스 행위자로 뒤로 보내주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상황에서 수동태로 바뀔 때 by 플러스 행위자는 생략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수동태로 된 문장이 되는 건데 사실 이 문장은요. 우리 또 나중에 가주어 진주어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이 주어 자리에 쓰인 대절은요. 문장의 맨 뒤로 이동이 되고요.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주어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주어를 채워 넣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바로 it이라는 것이고요. 이 it이 가주어, 대절이 진주어라고 불리는 I. 곧이어서 우리 투부정사 때 가주어, 진주어 하시면 이게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한 방에 이해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that 주어 동사 수동태의 문장은 that 주어 동사 파트를 문장의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it을 채워넣는 이런 문장의 형태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대절 속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 자리로 이렇게 보내놓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를 BPP로 바꿔주는데 이때 비동사는 is나 were 이걸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주어의 인칭과 수 그리고 시제에 따라서 이 비동사가 결정이 되고요. 이건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대절 속에 이 동사를요. 투부정사 즉 투동사 원형의 형태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우리 예문을 통해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hey say that she is honest.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들은 말합니다. 이때 그들은 직역은 그들인데 사람들은 말한다. they가 사람들을 나타낼 때도 꽤 많아요. 어쨌든 그들은 말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뭐라고 말하죠? That she is honest. 그녀가 정직하다고 말한대요. 그러면 이 that she is honest라는 대절은 say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죠.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키는 거니까 얘를 통째로 주어 자리로 이동시켜 볼까요? 그리고 나서 동사를 BPP로 바꿔봅니다. say를 봤더니 시제가 현재형이네요. that 구나 절은 단수로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비동사는 is고 say의 과거분사 said가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어 자리에 있던 they는 by them으로 이렇게 뒷자리로 이동할 텐데 얘는 생략이 대부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hat she is honest is said.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이 말해집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일 때 대절은 뒤로 보내고 이 자리를 is로 채워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is로 시작하고 수동태 동사 형태 갖추고 그리고 나서 얘를 뒤에 갖다 붙이면 딱 떨어집니다. It is said 말해집니다. 그녀가 정직하다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she라는 대절 속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로 나가고
그러면 동사가 be, BP가 되어야 될 텐데 she가 3인칭 단수니까 is, said 이렇게 그냥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대절의 동사를 to 동사 원형인 to 부정사로 바꾼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얘가 to be honest 이렇게 바뀌겠죠. 그녀가 말해줘요 정직하다고요. 시험과 관련돼서는요. 이 문장을 이렇게 1차적으로 바꿔라. 그리고 2차적으로 이렇게 바꿔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얘를 바로 이렇게. 근데 얘는 여기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요게 시험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런데 이번 문장은 조금 더 길어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 뒤에 대주어 동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믿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또는 주어가 동사하다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사람들은 믿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온다고요. 어디에요? 한국에. 왜요? To learn Korean.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자, believe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대절이 쓰여져 있는 상태. 자, 이 목적어를 통째로 주어 자리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를 be, BP로 바꾸는 건데 얘가 지금 시제를 보니까 현재형이네요. 대절은 단수로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is believed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는 by를 붙여서 뒤로 by people은 생략. 자, 그런데 대절이 이렇게 주어 자리에 쓰이면 이거 매우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걸 뒤로 보내고 is로 시작해요. 자, 동사는 수동태 형태 is believed 그대로 하고요. 대절을 붙이면 깔끔하게 여러 문장이 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 과정 거치지 않고 한 방에 이렇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어집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온다고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요. 자, 한 번 더 여기에 대절 속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 자리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BPP로 써줘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many foreigners 복수가 되어 있네요. 따라서 is believed 그대로 또 내리시면 안 되고요. are believed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절 속의 동사가 to 부정사, 즉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to come to Korea to learn Korean 이렇게 바뀌어야겠네요. 많은 외국인들이 믿어져요. 온다고 한국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자, 이것도 연습이 충분히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어려우면 다음 진으로 쭉쭉 나가주세요. 이제 네 번째 포인트 가죠. 이 포인트는 시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포인트는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활용 가치가 높고요. 제목을 볼게요. by 이외 전치사가 사용되는 수동태. 우리 수동태의 기본 구조는 be, pp 그리고 by 플러스 행위자잖아요. 그런데 이 수동태에서 by 이외의 전치사가 쓰인다는 것은 그 뒤에 행위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다른 전치사와 함께 행위자 말고 다른 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자,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익숙한 표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첫 번째, be interested in. 동사의 모양을 보면 be, pp, 수동태로 보이는데 by 말고 in이라는 전치사가 쓰여 있네요. 의미를 보면 어디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표현은 우리 아주 초급 수준부터 많이 만나보셨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표현 자체로만 암기해도 특별히 고민할 건 없습니다. 예문 볼게요. I am interested in cooking.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요리에 관심이 있대요. 만약에 여기에 by가 쓰여 있다고 한다면 얘가 행위자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요리에 의해서 관심이 갖게 되어졌다? 매우 어색합니다. 그래서 by 말고 다른 전치사와 함께 쓰는데 be interested in 덩어리로 암기해 주시죠. 자, 두 번째 be worried about. 자, be worried만 보게 되면 수동태인데 그 뒤에 by가 아니라 about과 함께 쓰여 있네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 걱정하다라는 의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Be worried about. 자꾸 입으로 하시면서 암기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My mom is worried about my grade. 나의 엄마는 걱정하십니다. 뭐에 대해서요? 나의 성적에 대해서요. 자, 세 번째, be filled with 그리고요, be covered with 그리고 나서 be satisfied w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BPP인 수동태 뒤에 전치사 with와 함께 쓰이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be filled는 채워져 있다 무엇무엇으로라는 의미인데 자연스럽게 하면 무엇무엇으로 가득 차다 또는 무엇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보죠. The parking lot is filled with cars. parking lot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채워져 있어요 혹은 가득 차 있어요 자동차들로. 자, be covered with는요. be covered가 덮여 있다 무엇무엇으로 라는 뜻인데 자연스럽게 가면 뭐뭐로 덮여 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 그 산은 is covered 덮여져 있습니다. 눈으로. be covered with 입으로 암기하시죠. be satisfied with, be satisfied 만족하다 뭐뭐에 대해 이거는 또 about도 아니고 be satisfied with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얘가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대해 만족하다. 예문 볼게요. I'm satisfied with your answer. 나는 만족한다 너의 대답에.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be satisfied with. 그 다음 갈게요. 자, be made of 하고요. be made from이 있는데요. 이건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죠. be made는 똑같은데 of를 쓸 거냐, from을 쓸 거냐. 의미를 보면 뭐뭐로 만들어지다, 뭐뭐로 만들어지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시험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of를 쓸 때는요. 그냥 재료가 모양만 바뀝니다. 그런데 from을 쓰게 되면 모양뿐만 아니라 그 재료의 성질까지도 싹 다 바뀌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아예 통으로 바뀌는 거, 얘는 모양만 바뀌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죠. This desk is made of wood. 이 책상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무로라는 건데 여기 of가 쓰였죠. 자, 책상은 나무라는 재료를 모양을 바꿔서 만드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로 의자가 만들어졌는데 나무라는 그 재료의 성질 자체가 완전 싹 다 바뀔 이런 상황은 아니죠. 반면에 cheese is made from milk라는 문장이 있는데 치즈는 만들어집니다. 우유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를 볼게요. 치즈가 우유로 만들어질 때 우유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냥 성질 자체가 싹 다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우유가 치즈로 바뀌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럴 때는 from을 쓴다는 거. 모양만 바뀌냐, 모양뿐만 아니라 성질 자체가 싹 다 바뀌느냐. 괜찮을까요? 자, be known for 있고요. be known as가 있네요. 자, 보니까 be known은 똑같은데 그 뒤에 for라는 전치사와 함께 쓸 거냐, as라는 전치사와 함께 쓸 거냐. 요걸 구분하셔야겠죠. be known for는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뜻이고요. be known as는 뭐뭐로 알려져 있다. 요거 구분해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예문 볼게요. 부산 is known for its seafood. 부산은 알려져 있습니다. 즉 유명하다는 거예요. 뭘로요? 그 부산의 해산물로 유명하다는 거죠. 자, 부산하면 이게 해안가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해산물로 유명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밑으로 갈게요. 부산 is known as the second capital of Korea. 자, capital이라는 것은 수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산은 알려져 있습니다. as가 쓰였네요. 한국의 두 번째 수도로. 자, of는 의를 붙여서 이렇게 가시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한국의 두 번째 수도라고. 첫 번째 수도는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서울이고요. 부산이 그만큼 크고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하면 한국의 두 번째 도시 이렇게들 말들 합니다. 그런 거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be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 be known as 뭐뭐로 알려져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조금만 더 하죠. be tired of. 자, 이것도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는데요. be tired 수동태고요. 그 뒤에 of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피곤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뭐 의미가 어느 정도 통할 수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조금 부자연스럽고요. be tired of는요. 뭐뭐에 대해서 실증나다, 진절머리가 나다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be tired of고요. I am tired of eating the same food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나는 실증이 나 있어요. 뭐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 실증 나 있다. 이렇게 의미를 파악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be surprised가 있고요. 그 뒤에 at이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여기는 by도 괜찮아요. 근데 by 다음에 이걸 꼭 행위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be surprised at 또는 by를 쓴다. 이렇게 덩어리 표현으로 보시고 뭐뭐에 놀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 was surprised at 또는 by the news. 나는 놀랐어요. 뭐예요?
그 소식에 그 뉴스에 놀랐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의미와 함께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암기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A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쓰시오. 지금 방금 보셨던 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The house was filled blank smoke. 그 집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수동태가 지금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smoke라는 것은 명사로 쓰여서 연기란 뜻이거든요.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with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be filled with입니다. 두 번째. The roof of the house is covered blank snow. 자, 명사 of 명사의 구조. 이렇게 해석될 때가 많다고 그랬네요. 그 집의 지붕은 is covered 덮여 있습니다. 눈으로 할 때 be covered with가 되겠네요. 3번 Everyone was surprised blank the news.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소식에 at이라는 전치사 또는 by라는 전치사 둘 중에 편한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Be surprised at 또는 by. 4번 The teacher was satisfied blank her answer. 선생님은 만족하셨어요. 그녀의 대답에 be satisfied with라고 그랬죠. 자, 5번 I am worried blank my grandparents' health. 나는 걱정합니다. 나의 조부모님의 건강에 대해서 여기 때는 about이 쓰이면 되겠죠. be worried about. 6번 갑니다. This wine was made blank grapes from France라고 되어 있네요. 이 와인은 만들어져 있대요. 포도로 프랑스산. 자, 프랑스산 포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 잘 보세요. 와인, 포도의 관계를 보시면 자, 와인이 포도로 만들어졌다고 할 때 모양만 단순히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성질 자체가 싹 다 바뀌는 건가요? 당연히 모양은 바뀌는데 이 과일이 지금 술로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싹 다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여기는 from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This wine was made from grapes from France.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프랑스 하면 또 이거 와인으로 유명하잖아요. 자, 참고 삼아. 여기에 프랑스 출신의 프랑스산 포도니까 이땐 전치사 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로 볼 수 있겠네요. 자, 7번. She seems to be interested blank classical music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표현 하나만 정리할게요. seem to 동사 원형입니다. 얘는 뭐뭐인 것 같다. 또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be interested in이니까 여기 in을 써주면 되겠고요. 그녀는 고전 음악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자, 8번 He was tired blank staying h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증이 났었다라는 거죠. 집에 머무르는 것에 그래서 be tired of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This table is made of blank wood. 자, 이 테이블은 이 탁자는 만들어져 있대요. 나무로. 나무라는 재료가 모양만 바뀌어서 탁자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of. 10번 Australia is known blank its beautiful nature. 호주는 알려져 있대요. 자, 호주의 아름다운 자연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 좀 어색한데요. 자, 호주 하면 아름다운 자연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따라서 be known for를 써주시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A번 문제 정리가 됐고요. 이제 B번 문제 갈게요. 다음 능동태 문장을 보기와 같이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쓰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연습하면서 자꾸 만나다 보면 또 어려웠던 게 생소했던 게 점차 누그러져요. 자, 보기를 볼게요. People believe that honesty is the best policy. 사람들은 믿습니다. 뭐라고 믿어요?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믿는다고 하네요. 자, 대절이 believe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여져 있는 상황. 그러면 이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키는 수동태 가능하겠죠. 근데 밑에를 보니까 주어 자리에 is로 채워놓고 동사는 수동태 만든 다음에 대절을 뒤로 보내는 상태구나. 이 아이를 바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리고 밑에를 봤더니
대합절 속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놓고 그다음에 수동태 쓰고 나서 대절 속의 동사를 to 부정사로 바꾼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하죠. 1번. They reported that the project was completed. 자, 그들은 보고했답니다. 뭐라고요? 그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했대요. 자, 대절을 주어 자리로 보내는 수동태 만들려고 하는데 얘 바로 뒤로 보내놓고 is로 채워놓는 이런 문장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It was reported that the project was complete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절 속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 자리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투부정사로 바꿔주면 되겠죠. 따라서 The project was reported to be completed.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2번. People say that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사람들은 말한대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말한다는 거죠. 얘가 주어, 얘가 동사가 되겠네요. 자, 어쨌든 대절이 say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여 있는 상황. 자, 주어 자리로 보내는 수동태 가능하지만 얘 바로 뒤로 보내고 is로 채워넣는 이런 문장 되겠네요. It is said that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자,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는 아주 유명한 속담이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자, 여기에서 주어는 뭔가요? 요게 주어죠. 어려울 때 친구입니다. 자, 도움이 need는 필요 요구입니다. 필요나 요구 속에 있는 친구니까 도움이 필요한 친구, 어려울 때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통째로 주어로 보시고요. 얘를 주어 자리로 보내고 그다음에 얘를 투부정사 형태로 바꾸면 되겠죠. 따라서 a friend in need is said to be a friend indeed. 이렇게 문장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수동태, 요거 동사의 모양도 잘 챙겨주시고요. 이건 계속 해왔던 겁니다. 자, 3번. People believed. 사람들은 믿었다. 뭐라고 믿었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대요. 옛날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대절이 believed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목적어를 주어 자리를 보내는 수동태 만들 것 같지만 바로 뒤로 보내고 is로 시작하는 수동태 만들어 보죠. It was believed that the earth was flat. 자, 그런데 요거 한번 점검해 볼까요?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주어가 it이니까 was believed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믿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졌다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 대절 속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보내고 이 동사를 투부정사인 to be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 earth was believed to be flat이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지구는 믿어졌어요. 평평하다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모두 살펴봤네요. 끝나기 전에 다음 시간 잠시 예고하도록 하죠. 챕터 5 태편 개념은 다 끝난 상태가 되겠고요. 레벨업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61쪽이고요. 시제와 수동태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뭔가 또 무시무시해 보이는데 여러분들 상당 부분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확인할 텐데요. 내용 많지 않습니다. 요거 잠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중간 기말고사 대비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 공부한 거 복습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다가 안 되면 도움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